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생활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경전철 등 수건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서울시 복지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평 지역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갑을 2개 선거구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거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6명입니다. 먼저 은평을 지역에서 총선 채비에 나선 주자는 4명. 고현호 전 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장이 2달 전 일찌감치 은평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김종욱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신임 모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은평을 지역위원장도 은평을 예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난 2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평생 노동시간 총량 선택제를 기반으로 저출생 초고령화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문태성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도 낙후된 은평을 새로운 은평으로 만들겠다며 은평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은평구 갑 선거구에서는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김용현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이 예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자신의 은평 출마에 대한 탄원 서명이 2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은평구청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을 지역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당 지도부로부터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버리고 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를 받고 출마 선언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는데요. 김 구청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 출마에 대한 2만 명의 탄원 서명부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높은 기득권의 성벽을 넘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구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애인 올인원 지원 사업 등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통일로 우회도로와 서부선 도시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을 정비하고 문화센터와 키즈 카페가 있는 복합청사 건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은 GTX-A 연신내역 개통, 서울혁신파크와 수색 DMC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립한국문학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불광천 복원 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은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생활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경전철 등 수건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목동 아파트 등 22개 지역의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새해에는 생활 밀착 사업에 주력해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전철과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은 답보 상태에 있지만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취약계층 의식주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맨발 흙길, 반려견 쉼터 등 생활 밀착 사업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 가구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500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해 오는 4월 최종 대상자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식주 지원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양천구가 준비한 취약계층 의식주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거동이 불편해 이불 세탁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세탁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0가구로 대형 세탁물의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월 3만 원의 밑반찬 바우처 지원 사업도 마련됩니다. 구는 다음 달 중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800가구를 선정해 반찬 가게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침수 피해 지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은평구는 침수 피해가 많은 대조동과 녹번동, 응암 3동 일원에 대해 용역을 거쳐 5개년 정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5년 동안 약 202억 원을 지원받아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4.3km 거리를 정비했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항공기 소음을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양천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설치한 8개 측정소와 별개의 소음 자동 측정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측정기는 총 3개로 이 중 2개는 신월 시형 아파트 옥상에 설치됐는데요. 양천구는 이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와 받지 않는 세대가 나누어져 있다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14동과 인근 지역인 15동에 각각 1개씩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는 축적된 데이터로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임대료를 내는 일이 고역이라는 자영업자들과 골목 상권의 호소가 많습니다. 임대료라도 감액이 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임대료가 버겁다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출 수 없을까 궁금해하는데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상황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약정된 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정해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급하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 여겨지는 경우들은 어떤 사례들이 해당이 됩니까?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정해 대법원은 차임 감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 등이 차임 재조정 판단 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일들이 많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감액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시세로 차임을 재조정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데요. 그러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 직접 대면은 갈등과 문제의 골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와 계획으로 차분히 진행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마을 어르신들이 디자이너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해 패션쇼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앞에 놓인 스케치북에 형형색색, 꽃과 가축, 화투패 등을 그려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발견한 소재를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천태리 어르신들은 서로를 디자이너로 부릅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걸 하토를 갖다 맨날 놀거든요. 그러니까 하토를 생각하면 이거 재밌어요. 뜻을 알고 보면은. 어르신들은 4년 전부터 미술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만 실시됐지만 점차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는 등 패션쇼를 열고 올해는 스마트폰 그립톡과 고무신 등 12종류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이 보람차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게 미술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조금 그때는 별로 이거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늦지막히 와가지고 미술이라는 걸 눈에 뜨게 돼서 좀 때 아닌 보람 있는 느낌도 있고 늦게라도 이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 좋아요. 올해 어르신들이 만든 굿즈 판매 수익금은 약 150만 원. 어르신들은 해당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홍성군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반대로 손수 만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또다시 수익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며 충남의 중심, 홍성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신장로 문화예술연구소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홍성군과 충남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 디자인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 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또 이런 디자인들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천태리 어르신 디자이너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10집 중 4집이 1인 가구인 은평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대조동 청년주택에 들어선 1인 가구 지원센터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사랑방과 부대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특히 사랑방에서는 1인 가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